아주 의외의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백대호 기자, 최순실 씨에게 팬레터가 날아들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최순실 씨는 어제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는데요. 그 전부터 이미 남부구치소와 바로 옆에 있는 남부교도소 내에서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남부구치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치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A 씨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도 TV뉴스와 신문을 통해 세상 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순실 씨 사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관심 수준을 넘어서 최 씨에게 직접 팬레터를 써서 보낸 재소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부교도소 일부 재소자들이 지난 1월 26일 최 씨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모습을 보다가 최 씨의 수임 번호를 확인하고 편지를 직접 썼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 틈에 수임 번호를 확인하고 편지를 썼다. 자기들끼리 편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재수자들이 TV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봤길래 그랬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이쪽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겠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숙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백 기자가 정리를 하기로는 저 틈에 그 수임 번호를 보고 확인을 하고요.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 뭐 다 보이잖아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그렇죠. 그런데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언론에서 네. 최순실이 엄청난 재력가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예, 예. 물론 뭐 이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까지 뭐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뭐 내 힘이 있다라고 보도도 됐었습니다만 네. 돈도 뭐 몇 조 원이 있다라는 뭐 그 확인되지 않은 보도까지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실제는 몇백억 정도 확인됐고요. 예. 뭐 여하튼 그렇게 돈이 있다 그러니까 네. 이 보이스피싱하고 스포츠 토토로 이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왔었던 이런 범죄자들이 최순실 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는데요. 아, 네. 예, 앞서 이 백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이 지금 언론에 최순실의 이 수임 번호가 나오니까 최순실한테 대단하시다. 출소하면은 찾아뵈도 되냐? 이런 내용의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최순실은 서신 반입 금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남부구치소 재소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아마 못 받았을 겁니다. 아, 근데 변호사가 전해주긴 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그죠? 이런 소식이 있더라. 그랬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궁금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왜 팬레터를 보냈을까요? 그 심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들이 전부 다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최순실 씨의 입장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굉장히 커다란 인물인 거예요. 사고를 치려면 저 정도는 쳐야지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최순실 씨한테 갖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최순실처럼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편지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순실에게는 만약에 전달이 됐다면 유일한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지금 옥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최근 4달 동안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 서신 반입도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 외에는 누구와도 접촉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특검 수사에도 이제 거의 매일같이 불려가야 했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을 자주 하지 못했다고 또 최 씨 측이 주장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일반 면회가 이제 허용이 됐는데 가족이나 이제 지인 등이 찾을 수 있지만 뭐 많이 찾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가족들이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 남편인 정윤혜 씨. 그러네요. 강원도에 있죠. 횡성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딸 이제 가장 아끼는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송환 거부 소송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조카 장시호 씨하고는 약간 좀 미묘해졌죠. 네. 그리고 언니 최순득 씨와는 장시호 씨 일로
사이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구치소 수감자 가운데 가장 외롭고 또 가장 차단이 확실하게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네요. 자, 반면에 옥바라지, 그러니까 이 수감 생활 중에서 가족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남편이 박성엽 변호사죠. 네. 본인의 그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의 자신의 변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특별 접견실에서 거의 매일 접견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 접견이 매일 이렇게 오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수감시설보다 더 접견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래서 이제 장시호는 이를 두고 그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돈이 많아 변호사들이 매일 오랫동안 접견을 한다. 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특검에 자주 불러달라고 그때 말하기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9 to 5네요, 정말. 무제한 접견이 가능한 이유, 현직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미결수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변호인 접견은 좀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물론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분 정도 한 번만 가능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그 평일이라면은 가능한 시간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 남편이 말입니다. 어제 조 장관이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이제 법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남편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은 예. 자신의 남편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다른 이제 피의자들,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경우인데 네. 사실 이제 구치소에서도 일반 접견은 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근데 남편은 변호인인 만큼 하루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사실상 무제한 접견이 가능한 상황이고. 화면에 나오는 저분이 저 남편인가 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사실 계속 같이 있습니다. 재판 내내. 당연히 네, 같이 네. 있겠죠. 변호인이기 변호인이니까.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네. 변호해 주는 것보다 자신의 남편이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재판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청석 맨 앞에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눈 맞춤하는 것, 아이 컨택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하던데 어땠습니까? 네, 뭐 조 전 장관이 재판을 예. 받으면서 뭐 수척해진 모습에서 봤듯이 네. 재판을 받을 때 사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이 뭐 네네. 자기를 쳐다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안정은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심리적으로나 뭐 정말 남편이 많이 의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법적 조력자이자 든든한 반려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서울 법대 출신으로 대학 졸업 전인 23살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로펌업계 1위인 김앤장에서 줄곧 근무하고 있는 실력파 법조인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인 조 전 장관은 남편을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 7년 열애 끝에 지난 1990년 결혼에 성공했고 네. 그리고 슬하에 두 딸이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답변 방식을 두고 남편과 SNS를 주고받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도 유망한 캠퍼스 커플들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도 펼쳐질 수가 있는 거군요. 자, 유명 인사들이 수감되면 누가 옥바라지 하느냐가 항상 관심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탤런트 박상아 씨 꼽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탤런트 박상아가 오랜 은둔 생활 끝에 서울 구치소에 앞에 딱 나타나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신의 남편이자 벌금형을 선고받고 노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면회에 나선 것인데요. 박상아는 전재용 세 번째 아내 슬아의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박상아 씨는 그때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티셔츠와 면바지, 레인부츠 이렇게 좀 수수한 차림으로 등장했었는데요. 그래도 미모를 가릴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때 문제였던 것이 뭐냐면 당시 벌금을 내지 않아서 전재용 씨가 이제 노역장 유치, 또 환영 유치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네.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못 내면서도 박상아가 명품 브랜드 가방을 메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온 것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예. 남편 전재용 씨는 지금 구치소는 노역장에 약 2년 8개월 동안 수감이 되고 있는데요. 노역행은 보통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오후 9시 취침하는데 하루에 한 5, 6시간씩
그 비누나 화장지, 쇼핑백 같은 물품을 만들거나 뭐 청소, 환경 정비 등 활동을 하게 되는데 면회는 월 5번 가능하고요. 네. 하루 일당으로 환산하면 지금 전지영 씨 같은 경우는 약 한 400만 원 정도를 일당이기 때문에 황제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비누 그래서 만들면서 하루에 400만 원. 그렇습니다. 일당으로. 알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짚어볼 수가 없어요. 2년 넘게 옥중 생활을 했었는데요. 당시 뒷바라지는 누가 했나요? 노소영 관장이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지난 2003년 남편 최태원 SK 회장이 첫 수감됐을 당시에 일주일에 3번 거의 매일같이 면회를 가서 편지를 주는 등 2년 7개월 동안 옥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들이 소아 당뇨, 난치병에 걸렸던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입원한 아들을 돌보는 와중에도 꾸준히 남편 옥바라지를 했던 겁니다. 노소영 관장은 남편의 공판이 열리면 이제 취재진들이 모여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서 이제 그 모습이 당연히 뭐 미디어에 노출이 되겠죠.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최태원 회장은 공판 날과 노소영 관장의 생일이 겹치자 지인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장미꽃과 카드를 건넸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정말 최고의 옥바라지는 자신의 딸 최민정 씨가 2014년에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만큼 힘이 되는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뭐 부부 사이도 옥바라지 했을 때는 애틋했을 것 같은데 출소 후에 반전이 생겼어요, 근데. 네. 예, 뭐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다른 여자분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태원 네. 회장이 2015년에 언론사에 직접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계획을 밝혔었는데 노 관장하고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을 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면서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다만